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락했어요. 코스피는 3.03%, 그리고 코스닥은 3.38% 하락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7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한 2,1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기관 역시 이렇게 팔았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조정 중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세력들이 가장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파산 위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한 이 무렵부터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 각국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그 덕분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올라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만 바라보면 이건데, 시장과 실물 경제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력들이 겁을 내는 것은 바로 저 실물 경제에서 파산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런 걸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은, 이거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 요거 있죠. 요 부분에서 채권을 갖다가 계속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채권이 부도가 안 나고 있죠. 이렇게나 실물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난리 나야 됩니다. 부도가 나야 되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이 부도 나지 말라고, 기업들이 부도 나면 그 직원들이 일터를 잃게 되고, 그러면 이 가정도 파산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을 최대한 이렇게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이 자산들, 채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연준에서 채권 매입해 주니까 그렇고, 그죠? 또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도 채권을 매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 분들 있죠. 계속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만기 연장을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원금은 놔두고 계속 이자만 내면서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마저도 못 내가지고 다시 다른 대출을 내서 이 이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이자마저도 못 내면 그건 결국에는 부득이하게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파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있죠. 금융주들 여러분들께 좋은 신호가 나와도 그동안 권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지표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테더 스프레드처럼 이 금융권의 위험이 없는지, 또 그리고 파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도 금융 스트레스 지수인데 금융권의 위험이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표상으로는 금융권에서 별 위험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정부, 은행 다 나서서 대출 어떻게 하면은 이 파산 나지 않도록 만기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고, 또 채권을 갖다가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끔 저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현재 저렇게 안정적으로 가는데, 영원히 저렇게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럼 관건은 바로 이겁니다. 백신 공급이 빨리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응책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이 빨리 끝나야 이 나머지가 정상화되고 파산시킬 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파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이 현금 흐름표 정도는 꼭 챙겨봐야 된다. 지금은 파산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파산했어야 되는데 파산이 안 되도록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가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없고 중앙은행이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파산 위험이 곧 증가할 거고 그러면은 그 파산의 모든 위험은 금융권으로 향합니다.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다 마찬가지고 카드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또 해지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투신 쪽도 해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경기가 나아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부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장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묻지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파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바로 봉쇄는 계속 확대될 거고 또 그리고 파산이 증가할 거고 빈부격차는 확대될 거고 계속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뭐 자산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팔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지금 거짓으로 포장되어서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저렇게 영리하게 투자하는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묻지마 투자를 막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금 물음표를 꼭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돼야 되고 안 되면 고차번 일이 벌어지고 만약 종식된다 하면 그때부터 정부나 중앙은행이 커버해주는 이 파산 지금 부실 기업들 부실 가게 전부 다 부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큰 문제로 한번 다가올 겁니다. 이때 큰 조정이 한번 올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상승하겠죠. 여기 한번 털어먹고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고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파산할까 한번 털어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출렁거릴 때 대비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현금 보유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그리고 또 위험이 있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집단 면역이 먼저 형성이 되면은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요즘 뉴스 안 나오더라고. 어제 제가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야기하니까 보수 언론들 뭐 뉴스 보고 따라하니 그런 글이 달리던데, 예, 그거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투자해야지. 뭐 투자에 있어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투자 망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집단 면역을 먼저 형성하면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자석들 미국보다 비슷하게 끝나야지. 아주 늦게 진짜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긴축을 시작할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은 진짜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기 앞서 말씀드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파산의 위험을 지금 막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이 종식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경제활동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러면 정부에서 채권 매입 안 해줍니다. 그러면 파산이 시작돼 본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그 초반기에 털어내 본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털어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세계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미국보다 먼저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대충 뭐 시장 이야기 좀 했고, 그래서 세력들이 요즘 팔고 있는 거고, 세력들의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돈이 늘어나서 언제 딱 넣어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고, 언젠가 이 종식이 되면 그때 파산 한번 털어먹고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파산 털어먹을 때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재수 없으면 우리가 보유한 기업들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현금 오름표 잘 챙겨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미리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투자할 때 괜찮은 기업들 투자하고, 그리고 현금 보유, 주식 보유 비중 잘 유지하고 있으면 이때 또 한번 또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도 달리면 또 주식 비중 실어가지고 또 크게 한번 무마 되는 겁니다.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전략을 가지고. 뭐 투자에 있어서 보수 진보 따져버리면 이게 투자입니까? 정치입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대출 만기 예장해주고, 만기 연장해주는 거예요. 정치입니다. 저게 정치예요. 그런데 정치 이야기하면, 뭐, 대단하면 진보, 뭐, 희한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뭐, 물에 깨진 사람들 때문에, 제가 피곤합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석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공짜로 보여드린 이 정보들 있죠. 진짜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 추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게 참 매일 그냥 보니까 여러분들께 가볍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밑에 요 정보들 있죠. 절대 가벼운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보시는 정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면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이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이후에는 또 이렇게 많이 또 어느 정도 회복된 구간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럴 때 다시 변곡점이 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구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이 시장 수급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지난 자료 다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 지난 3월 23일입니다. 2020년 3월 23일 날 이 시장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바닥권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업종들입니다. 그러면 저 속에는 바닥권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스페셜 분석에 보면은 고점권은 빵입니다. 한 종목도 없고 바닥권 종목 수가 111개나 됩니다. 그리고 5월달 딱 대보세요. 5월달 시장이 좀 올랐었잖아요. 그때 보면 바닥권 종목수가 한 개입니다. 한 개. 없어요. 이게 111개나 있었는데 이게 다 바닥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11월 달 봅시다. 최근 다시 오를 때 보면 추세가 좀 휑하죠? 없죠? 그런데 1월 15일입니다. 최근에 3,000포인트 넘었잖아요. 고점권 많이 있죠? 좀 다르다 아닙니까? 3월 달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고 여기에 이제 그 3월 달하고 같이 동시에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바닥권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고점권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고점권도 좀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바닥권 종목도 이렇게 3월 달에는 고점권은 빵이고 바닥권은 111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권이 좀 많죠. 그리고 바닥권은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보여드리는 이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도 보여드리고 마감 시황 이런 때도 지금 보여드린다 아닙니까? 자, 이 정보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지표 하나가 추가됐죠.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이 P를 누르면 빠른 관심 종목에서 P를 누르면 정렬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제입니다. 28일. 요건 29일. 어제 한 19개 종목 정도가 이 하락 반전 신호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19개 정도 돼요. 그 전날에는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한 7개 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거의 한 45종목, 한 3일 사이에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좀 더 보여드릴까요? 빠른 관심 종목에 보면 이런 신호들이 여기에 뜹니다. 자, 여기에 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잠시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 잘 보시면 빠르게 이래 넘어가면 뭔가 지키죠. 이 부분에 뭔가 지키죠. 이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개별적으로 산발해서 뭐 이래 아무런 그거 패턴 없이 나타나면 별 거가 없는데 뭉쳐서 모여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보면 그죠? 자꾸 저 지점에서 뭔가 자꾸 지키죠.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뭔가 자꾸 찍힌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찍힙니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지금 자꾸 시장이 좀 하락에 대한 주의를 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보여드리는 그냥 이런 정보들 있죠.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만 잘 참고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보는데 제가 돈 내라고 한 적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또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단기적인 이런 추세까지도 그 개별 종목까지도 심지어 이런 다 종목을 제가 여기서 가렸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래 볼 때 세력들은 파산 위험이 가장 겁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리는 그 시나리오들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종목 볼 때는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말고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저기 현금 흐름표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다 뭐 백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은 제발 좀 그 정치적으로 좀 치다보지 마세요. 참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 피곤하다 진짜. 자, 또 그 이야기 하니까 또 생각나네. 제가 지난 올해 11년째입니다. 11년째 정치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뭉쳐서 돌려가다 보니까 11년째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11년째 좀 똑바로 해라고 정치하는 애들한테 정신 좀 차리고 좀 똑바로 해라는 이야기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몇 년 아무리 그 11년째 별거 없었어요. 그 지난해 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아니 희한하게 유독 이번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뭐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가 섞어서 이야기하면 이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대출 연장을 해주는 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지금 억지로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해서 끌고 가는데 지금은 지표상으로 별 상관없지만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원히 연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걔들 파산할 거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치하고 연결된 거지 뭐냐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깨진 분들 나와가지고 협박대사고 때는 죽이뿐다 이런 소리가 듣는데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유튜브 좀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욕하면서 또 본다니까 이 영상을. 나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상 이게 마음에 들면 안 보면 되지. 그런 욕하면서 꾸역꾸역 맨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난 누군지 압니다. 그 사람. 딱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좋아요 찍는데 유독 한 놈은 그냥 일단 싫어요 딱 찍어놓고 보는 놈도 있어요. 나 참 이해가 안 되죠. 싫은데 왜 쳐다보냐고. 참. 자, 오늘 요 세 종목 나왔습니다. 이 세력들이 그래도 산 종목이 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뭐 살펴봅시다. ST팜입니다. 요즘 쉽죠? 빵입니다. 빵. 이 변곡점 차트에서 빵이에요. 그리고 이게 탐욕이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요때 탐욕을 제일 많이 부렸습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저렇게 탐욕을 부리면 그냥 대충 묶어 놓는 겁니다. 끝까지 욕심지길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안 쳐다보는 걸로.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 종목도 빵이에요. 이것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이 변곡점 지표에 다 찍혔다 아닙니까? 안 보는 겁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좀 달라요. 여기 지금 현재 9입니다. 좀 시간이 좀 있어요. 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요때 2015년도 요 사이에 탐욕을 사람들이 많이 지겠어요. 요때 너무 욕심 부려서 물렸다 그러면은 좀 고생했겠죠. 요때도 못 팔았으면 이까지 그냥 이게 난리 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요때 이렇게 변곡점 지표가 많이 찍혔습니다. 요때 단기적인 조정을 요때 예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참고는 할 수가 있겠죠. 요때 왜냐면 다른 480 종목이 요때 상승 반전할 거라고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요 종목은 요때 좀 조심해라라고 이 종목 내에서 집중적으로 찍었잖아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아직 9번이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떨어지면 좋겠죠. 떨어져서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 모습을 확인하면은 이 종목 관심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중간에 제가 또 하던에 저기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경이 나서 몇 마디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정치하고 연결 안 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봐긴 봐야 됩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제가 진보가 어떻고 뭐 보수가 어떻고 그걸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저 가서요. 그냥 정치권으로 가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말놓고 그 시장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이상입니다.